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경제가 예상 외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내 자본을 포함해서 글로벌 자본들이 대거 중국을 탈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중국 경제 현실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13일 오후에 영국에 본사를 둔 헨리 &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은 올해 13,500명의 고액 순자산가, 그러니까 HNWI라고 그러는데 이 고액 순자산가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백만장자들의 해외 이주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백만장자 유출이 어느 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겁니다. 헨리 파트너스는 이 투자 가능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한 개인을 고액 순자산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중국어판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에 중국의 전반적인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한 다음에 최근에 부의 유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국 경제 전반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이어서 중국 경제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강력하게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중국의 부와 백만장자의 증가는 미미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니케이도 중국의 백만장자가 82만 3,800명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탈로 인해서 수천만 달러의 부가 중국에서 사라져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에 대한 추진력으로 중국 기업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싱가포르 같은 더 친근한 곳으로 몰려들거나 백업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코로나 봉쇄를 겪으면서 부유층이 해외에 거주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반적인 자산 성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둔화되어 왔고 이는 최근에 자금 유출이 평소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VOA도 중국의 부유층들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겪으면서 이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 등이 결합되면서 이민을 실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한 뒤에 중국 당국이 최근 일부 컨설팅 회사를 포함한 일련의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이 민간 기업 숙청에 나섰으며 동시에 중국 정부는 기술 및 금융 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는 중국의 스타 투자자이자 차이나 르네상스 홀딩스의 설립자인 바오펜이 의문의 실종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바 있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 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이 세계 금융 중심지였던 옛날의 그 홍콩이 아니기 때문이죠. VOA는 홍콩도 올해 1000명의 백만장자가 이민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부유층을 유치하고 금융 중심지인 홍콩을 자산 관리 및 홈오피스 허브로 탈바꿈시키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VOA의 판단입니다. 반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부유층들의 대이동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나라는 호주이고 그 다음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싱가포르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자산 유입 핫스팟이 되었고 2022년에 약 1,800명의 백만장자가 싱가포르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막대한 부의 유입으로 싱가포르는 집값과 기타 생활비가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 내 자본가들의 대거 이탈과 함께 중국 경제의 예상보다 더딘 회복에 중국 채권 시장에서 5개월 연속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중국 경제에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2일 국제금융협회 그러니까 IIF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달 중국 채권 시장에서 72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해서 5개월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4월에는 100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중국 채권 시장에서 이탈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몇 개월간 위안화 약세 속에서 채권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시장에서 자금 유출 압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IIF에 따르면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4월에 8억 800만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5월에는 1억 2,6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도 현지 시간으로 11일 중국 국채등기결산 유한책임공사 그러니까 CCDC하고 상하이 어음교환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 3월 중국의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 자금이 1,145억 위안에 달했다라고 밝혀서 충격을 줬습니다. 제로 코로나가 이어졌던 지난해에는 7,890억 위안이 빠져나갔고 지난해 1월에서 10월, 10개월간 연속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있던 2월에 35억 위안이 들어왔지만 1월에는 763억 위안, 3월에는 417억 위안이 각각 빠져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틀랜틱 카운슬 지경제학센터의 제러미 마크 선임연구원은 시장 심리의 변화로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중국 경제 회복세가 기대만큼 강하지 않은 가운데 인구 노령화, 생산성 증가세 둔화, 소득 불평등 심화, 부동산 경기 둔화, 당국의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문제도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아진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몰린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민감한 기술을 개발하는 중국 스타트업들의 미국 사모펀드라든지 벤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 이 대중국 투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가를 나타내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도 다른 지수 대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연구원은 디커플링 움직임이 중국 측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은 2021년 1월에서 7월 미국 증시에서 기업 공개를 통해서 128억 달러를 조달했지만 중국 당국은 이후에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자국 내 상장을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자국 증시 상장은 424건에 달한 반면에 미국 증시 상장은 12건에 그쳤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중국 증시 상장은 752억 달러인 반면에 미국 상장은 4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지난해 말 갑자기 제로 코로나를 종료한 후에 중국 경제 회복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달 수출 둔화, 커져가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또 국내 수요 약화, 디플레이션 위험, 흔들리는 투자자들의 신뢰 등이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수출액은 2,835억 달러로 작년 5월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월간 수출 감소는 3개월 만인데요. 수출 감소 폭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5월 수출에 대해서 시장의 예상치인 0.4% 감소에 비해서 감소폭이 훨씬 컸다라고 소개를 했고 블룸버그도 예상치의 중간값인 1.8% 감소에 비해서 더 나빴다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은 중국 정부가 원래 목표했던 5% 경제 성장률 달성에 부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금리와 부진한 기업 이익이 중국 주식 채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티시스는 이어서 중국의 일상 회복으로
팬데믹 기간 은행에 쌓여있던 초과 예금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중 금리 격차 확대, 위안화 약세와 중국의 성장 전망 악화가 올해 사랑받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투자자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중국 경제 성장에 더 이상 기대를 갖고 있지 않고 중국 정부 당국의 환멸을 느낄 정도라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CNN 미국 시간을 지난 9일 경제 전망 악화에 환멸을 느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차라리 신에게 기도하는 편이 빠를 것이라는 자포자기식 가치관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소셜미디어에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향만 피운다 이런 해시태그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행 웹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향만 피우는 청춘이 올해 중국 관광업계 최고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실업률이 4월에 2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에 또다시 1160만 명 이상의 청춘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문에 나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중국 청년들의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중국 증권사 난징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양해는 학업, 직업, 결혼, 인간관계에 대한 압박감으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찰기도와 축복과 같은 전통 문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에서는 복권을 사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복권 판매액은 1년 전보다 무려 62% 증가한 503억 3천만 위안이었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4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매출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고 현실에 좌절한 이들이 기도나 복권 등으로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벗어나려는 유약 효과, 그러니까 플래시보 이펙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CNN의 분석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렇게 희망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되지도 않는 퇴행적 경제 정책을 내세우면서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